안녕하세요, 심리챗입니다. 오늘 리뷰 주제는 사람이 가진 양면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태도가 두드러졌던 영수님을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추가로 영수님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숙님이 계시죠? 영숙님 주변에는 왜 결국에는 영수님 같은 남자만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영수님이 사람이 가진 양면성을 솔로나라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진실하고 매너가 좋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과 동시에 상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속이 좁은 것 같은 면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임팩트가 있었던 장면은 영수님이 영철님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장면에서 드러난 영수님의 태도는 영철님을 무시했던 모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고 영숙님이 자신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제3자인 영식님에게 전해 듣고 복잡하고 심란한 자신의 마음을 영철님에게 짜증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영수님이 영철님을 평가절하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영철님의 원픽도 영숙님이라는 것이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저희 리뷰 영상 중에 호불호 강한 사람에 대해서 영수님을 언급을 했었는데 영수님은 통제 욕구가 기저에 무척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영숙님을 좋아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과한 의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영수님이 영숙님한테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1순위 3대1 데이트에서 영숙님을 열심히 추앙했던 이유로 다른 남자들 앞에서 영숙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시하고 싶어하는 면도 있었잖아요. 영철님은 영숙님을 위로하려고 갔던 그 순간 영숙님에게 경쟁자로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동료이자 친구로서 무슨 고민 있냐고 물어본 것이었지만 영숙님에게는 영숙님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기에는 달갑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영숙님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영숙님이 다른 사람들에겐 그러지 못하지만 영철님을 무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영수님이 속으로 매겨놓은 남자들 사이의 서열에서 영철님의 서열이 낮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영수님은 내심 영철님에 대해서 남성으로서의 매력도가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영철님한테 영숙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괴롭다는 말은 영수님의 자존심상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이고 또 그 말을 한다 한들 사실 영철님이 영숙님과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영수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사실 엄청 멘붕인 상황이긴 했어요. 영수님이 애써 부정하고 있는 자신의 부정적인 느낌? 영수님과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을 제3자에게 들은 상황이잖아요. 드라마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라 영수님은 솔직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영수님 성격상 아무리 예민해져 있고 영철님이 고민 해결에 도움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짜증스럽고 화를 내면서 말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대방이 영철님이었다는 변수가 영수님이 짜증을 내는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영수님이 지금은 영철님에게만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영수님의 이런 다소 히스테릭한 모습은 영수님이 감추고 싶어하고 지금까지 극복하려고 노력해온 자기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자님과 이순이 데이트에서 순자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수님 감정의 전이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영수님 역시 자신의 가족 상황상 일찍 철이 들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봤을 때 영수님은 타고난 기질도 예민한 편일 것 같기는 하지만 영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마를 만족시키는 아들 역할을 하면서 자라왔고 이런 관계성이 사회적인 대인관계로 확장되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보이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갈고 닦았을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영수님의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저희가 영수님의 불안과 통제를 이야기했었던 리뷰에서처럼 영수님이 결국에는 자기의 패턴대로 했을 모습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강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죠. 이렇게 영수님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타적인 모습과 히스테리적이기도 하고 남의 눈치를 보기도 하는 영수님의 예민함이 드러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광수님이 왔을 때 영수님은 왜 굳이 영철님을 좀비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영철님이 취했었다는 말을 한 걸까요? 저는 이 부분도 역시 영수님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덮기 위한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나 그렇게 영철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무시하는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영철이 취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이에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기운이 점점 오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힘들고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수님이 솔로나라에 와서 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사이다를 맥주처럼 만들어서 자기는 술자리
자리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이라고 어필했고 영숙님이 맥주에 빨대를 꽂아서 마실 때 유일하게 짠을 맞춰주던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영숙님을 좋아하니까 영숙님 앞에서는 그렇게 어필도 하고 싫어도 맞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영숙님은 결국 영숙님 자체보다 영숙님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더 취해 있을 가능성이에요. 영숙님에게 엄청난 어필을 하고 있지만 3대1 데이트에서 영숙님에게 했던 어필도 다른 남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함도 좀 영향이 컸고 이번 회차에서는 영숙님의 중요한 이혼 사유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숙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면서 그 자리를 일단 회피하죠. 그렇게 찾아 헤맸던 영숙님과 대화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답을 찾아내겠다는 겉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의지가 좋아 보이는 말을 하셨지만 결국 이거는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자신의 태도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주장의 다음 단계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거야. 내가 하자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야 라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단계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런 설득의 단계까지 간다면 안타깝게도 영수님이 말씀하신 본인의 이혼 사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태도랑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도들이 결국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는 차라리 솔직하게 대놓고 난 너도 좋고 내가 가진 것도 포기하지 못하겠어.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좋은 말투나 나이스한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위함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욕구를 포장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당사자들도 되게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찾아낼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이것뿐인 거죠. 저는 만약에 영수님이 영철님에게 낸 짜증의 반이라도 영수님과 대화할 때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말해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영수님이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수님에게 계속 여지를 남기는 영숙님도 잘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번 리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영수님의 태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수님이 방에 들어가서 잔 것도 아니고 거실 한복판에서 그렇게 자는 척 하는데 누가 모른 척 하겠어요. 모르는 척 하기가 더 힘든 모습이었어요. 차라리 영철님한테 내가 지금 좀 복잡해서 그러는데 혼자 고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영철님이 나중에 사람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서운함을 얘기하고 영수님도 그 부분에 사과해서 좀 다행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수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숙님에 대한 부분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영숙님은 초반부터 꾸준히 여러 남자의 관심을 받으면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숙님 주변에 남은 남자들은 영수님과 영철님이죠. 영숙님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없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진심을 어필하기 급급한 부담스러운 영수님과 사람은 괜찮아 보이지만 남성미가 아쉬운 영철님인 거예요. 영숙님이 자화자찬 그렇게 나는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결국 영숙님에게 충성도를 끝까지 보이는 남자는 영숙님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남자뿐이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영숙님을 괜찮은 여자로 끝까지 보는 남자라면 여자 개인의 능력을 이성의 매력으로 신경 쓰지 않는 남자여야 할 것 같아요. 여자의 현재 직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여자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남자? 여자에게 능력적인 매력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면 되는 남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영숙님의 유아 독존적인 태도가 그저 귀여운 애교로 보이는 남자여야 되는 거죠. 백치미가 있는 편인데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영호님이나 광수님처럼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영숙님이 여지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양면성으로 본다면 그만큼 영숙님이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하고 애교스럽게 잘 웃어주며 맞춰준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영숙님이 말하는 그 치맛바람 대단한 집안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격감이 없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 꽤가 많은 남자들은 영숙님에게 처음에 매력을 느끼다가도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철님만 해도 조용조용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만의 판단이 있는 분이잖아요. 물론 상철님이 느끼는 것만큼 영숙님이 상철님에게 관심이 있진 않았지만 이런 남자분들한테는 영숙님 특유의 만인의 연인인 느낌이 결국 거부감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본 이 두 분이 다음 주 대화에서 더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은 이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